반도체 산업에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자연 법칙처럼 여겨져 온 질서가 있었습니다. 설계는 설계 회사가, 생산은 파운드리가, 메모리는 메모리 전문 기업이, 그리고 패키징은 또 다른 업체가 맡는 분업 구조였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와도 같았습니다. 각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영역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설계에 몰두하며 AI 시대의 두뇌가 되었고, TSMC는 세계 최고의 미세 공정을 구현하는 파운드리로 성장했으며,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도하며 메모리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 질서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완성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세밀하게 분업을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라 믿었습니다. 마치 교과서에 적힌 정답처럼 반도체 산업의 성공 공식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고해 보이던 질서는 언제나 변화의 전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랜 분업의 공식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 오랜 공식을 근본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칩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적은 전력을 소비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했습니다. 더 미세한 공정을 먼저 구현한 기업이 곧 시장의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GPU 한 개의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GPU가 동시에 연결되어 거대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고, 또 그 곁에는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HBM 메모리가 여러 층으로 쌓여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부품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어주는 고급 패키징 기술이 더해집니다. 로직 칩과 메모리 사이의 거리,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의 폭, 전력과 발열을 제어하는 설계 방식이 성능을 좌우합니다. 즉, 이제 중요한 것은 개별 부품의 최고 성능이 아니라 GPU, HBM, 패키징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느냐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가장 좋은 칩이 아니라 가장 잘 연결된 시스템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완벽해 보였던 분업 구조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은 수정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곧바로 파운드리 공정과 메모리 사양, 패키징 구조까지 연쇄적으로 번집니다. 그때마다 각 기업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일정과 수율을 다시 계산하며 생산 라인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책임의 경계는 명확하지만 결정의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하나의 AI 칩을 기획하고 검증하고 양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새 2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개발 주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 시장에서는 6개월만 늦어도 세대가 바뀌고, 그 사이 경쟁사는 다음 아키텍처를 준비합니다. 분업은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속도를 희생시켰습니다. 각 단계가 최적을 주장하는 동안 전체 시스템의 최적은 타협으로 귀결되고, 그 타협의 시간만큼 시장의 주도권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결국 분업 구조의 가장 큰 약점은 기술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박자가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 오케스트라는 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쟁사의 기술이 아닙니다. 젠슨 환기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중에서도 칩과 메모리가 연결되는 찰나에 발생하는 지연입니다. AI 시장에서는 0.1초의 차이가 데이터 처리량을 바꾸고, 그 차이가 곧 고객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시 속도입니다. 생성형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수조 원 규모의 기회를 놓치는 일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칩 시장의 지배적 위치에 올라 있지만 그 자리는 영원히 보장된 왕좌가 아닙니다.
경쟁사 역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업들은 자체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공급망의 병목과 개발 주기의 지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완성해도 파운드리 일정이 밀리고 BM 공급이 부족하고 패키징 공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전체 제품 출시가 늦어집니다. 젠슨 황은 이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더 강한 기술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패권은 성능 그 자체가 아니라 속도를 통제하는 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턴키 전략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드물게 설계 역량을 갖춘 시스템 LSI 사업부, 첨단 공정을 보유한 파운드리, HBM을 포함한 메모리 생산 능력, 그리고 이 점 OD3점, OD 고급 패키징 기술까지 모두 내부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동안 이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AI 시대를 맞아 삼성은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구조적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메모리 특성과 패키징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고 로직 칩과 HBM의 연결 방식을 초기 설계에 반영하며 생산 공정까지 일체화하는 방식입니다. i큐브와 x큐브로 대표되는 패키징 기술은 여러 칩을 물리적으로 가깝게 배치하거나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이동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이는 전력 소모를 낮추고 발열을 줄이며 동시에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턴키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한 회사가 모든 공정을 수행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설계, 생산, 메모리, 패키징이 동일한 목표 아래 조율되며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분업 구조에서는 각 단계가 자신의 이익과 효율을 우선하지만 통합 구조에서는 전체 성능과 출시 속도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삼성은 이 통합 역량을 통해 가장 작은 칩이 아니라 가장 잘 연결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턴키 전략을 내세웠을 때 시장의 반응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 파운드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TSMC는 50%를 훌쩍 넘기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과 엔비디아, AMD는 모두 TSMC를 선택했고 삼성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뒤를 쫓는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엑시노스 역시 발열과 성능 논란에 휩싸이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AP 경쟁에서 반복된 실패는 설계 역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자였지만 AI 시대의 핵심인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며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통합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 업계에서는 기본도 완벽하지 않은데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턴키는 야심찬 구상이었지만 당시 삼성의 현실적 위치를 고려하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등장은 시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바꾸었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AI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앞다투어 GPU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생산되자마자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공급이었습니다. AI 서버 한 대를 완성하려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작된 GPU와 대용량 HBM이 필수적이며 이를 하나로 묶는 고급 패키징 기술까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TSMC의 생산 라인은 이미 글로벌 고객 주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추가 증설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HBM 시장을 주도하던 SK 하이닉스 역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풀가동에 들어갔지만
물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공급망의 어느 한 지점이라도 병목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AI 붐은 기술 경쟁을 넘어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판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대체 공급원과 통합 구조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턴키 전략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여러 공정을 한 회사가 수행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능, 비용, 보안, 그리고 속도를 하나의 설계 축으로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칩은 이제 단일 로직 칩이 아니라 GPU와 HBM,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고급 패키징이 결합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로직과 메모리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 발열 관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업 구조에서는 각 회사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적을 추구하지만 전체 시스템의 균형은 타협의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턴키 구조에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팀이 동일한 목표 아래 협업하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데이터 통로의 폭을 조정하고 전력 소비와 열 분산을 동시에 계산하며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성능은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효율로 재정이 됩니다. 비용 구조 역시 달라집니다. 중간 단계마다 붙는 마진을 조정할 수 있어 같은 성능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같은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이 점이 큽니다. 설계 정보가 여러 기업에 분산되지 않고 내부에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핵심 IP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턴키는 빠른 생산 방식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 구조이자 설계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삼성의 턴키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긴장한 쪽은 TSMC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는 TSMC, HBM은 SK 하이닉스라는 공식은 업계의 상식이었고 이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쟁자의 절대적 실력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의 등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과의 협력을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의 균형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정 기술에서 우위를 자신하지만 설계 메모리 패키징을 동시에 통제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로직 칩과의 통합 설계까지 직접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하나의 통합 구조 안에서 더 빠른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얻을 수 있다면 기존의 독점적 지위는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협업을 강화하고 자체 패키징 역량을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협력은 어디까지나 이해관계가 분리된 상태의 조정일 뿐입니다. 통합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기존 강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무어의 법칙은 이제 분명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8개월마다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이 공식은 공정을 더 미세하게 만드는 경쟁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10나노에서 7나노, 5나노를 거쳐 3나노 이하로 내려오면서 승부는 언제나 누가 더 작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3나노 이하 영역에서는 물리적 장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더 이상 완벽히 제어되지 않고 누설 전류가 증가하며 발열과 전력 소모는 급격히 커집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수율과 비용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업적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극단적인 미세화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칩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여러 개의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칩넷 구조와 고급 패키징,
그리고 HBM 적층 기술이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이제 성능은 트랜지스터의 크기만이 아니라 칩 간 연결의 효율에서 결정됩니다.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는 지점에서 통합 설계와 패키징 역량은 새로운 경쟁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이라는 선택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비교 차원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공급망의 균형을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파트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전략적 위험이 됩니다. 만약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정학적 변수로 공급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엔비디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축의 모든 물량을 맡기는 대신 여러 파트너를 동시에 유지하는 다층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 물량은 기존 강자에게 배분하되 점진적으로 삼성의 비중을 확대하며 두 구조를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협상력 강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가격, 납기, 기술 조건에서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파트너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빠른 개발과 더 안정적인 공급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혁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사이의 긴장과 경쟁을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지금 엔비디아가 취하는 균형의 방식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승부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더 미세한 공정을 먼저 구현하느냐, 누가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했습니다. 더 작게, 더 빠르게 라는 공식은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질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칩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 칩과 메모리, 패키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느냐입니다. 즉, 경쟁의 축이 누가 더 작게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 잘 통합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와 생산, 메모리와 패키징을 분리된 단계로 보는 시각은 점차 힘을 잃고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하는 역량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강자의 우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 시대, 통합 능력이 곧 전략적 자산이 되는 구조적 전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년에서 3년은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의 턴키 전략이 안정적인 수율과 품질을 확보하며 실제 양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TSMC와 SK 하이닉스 역시 기술 고도화와 협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한 번의 발표나 계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차세대 AI 칩이 어떤 구조로 시장에 안착하고 공급망이 얼마나 유연하게 재편되는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분업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지 아니면 통합과 공존하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과거의 공식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우리의 기술 환경과 산업 지형을 다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분업은 무너졌다 라는 문장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TSMC는 파운드리 1 위자리를 지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업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표면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71조 원을 투자하며 턴키 전략을 밀어붙이는 삼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와 통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라는 세 가지 축에서 설명됩니다. AI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 경쟁은 누가 더 작은 칩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시스템을 완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GPU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GPU와 HBM, 패키징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간 지연입니다. 설계 수정 하나에 수개월이 걸리고 공급망의 어느 한 축이라도 흔들리면 출시 일정이 밀리는 구조는 AI 시장에서 치명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TSMC와 SK 하이닉스라는 최강 조합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구조는 오히려 리스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지정학적 변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일 축에 의존하는 구조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회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 선택지를 늘려 균형을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그 균형을 만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삼성이 제시한 턴키 전략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설계, 파운드리, HBM, 패키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기존 분업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는 시대에 대한 대응입니다. 더 이상 미세화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설계 능력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171조 투자는 단순한 설비 확장이 아니라 구조 전환에 대한 베팅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분업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 역시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잘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 잘 먹느냐로 경쟁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협상력을 높이며 다음 세대 성능 곡선을 준비하기 위한 계산된 선택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한 기업의 승패를 넘어 산업 구조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누가 더 안정적인 통합 모델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질서로 이동할 수도 기존 구조를 재정의한 채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분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분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움직이고 있습니다.